안녕하세요. 선한스탁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선한스탁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규 시황방송을 올려드리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비정규적으로 시황이나 종목 섹터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의성 있게 바로바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옆에 구독 중 옆에 있는 알람 설정을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미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전일 소폭 약세를 보였는데 다우지수는 양호했는데 이 나스닥이 좀 2% 이상 하락을 했어요. 다우지수는 이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 가속화 그리고 금리 인상 조기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와도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 조금 더 나스닥보다는 강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35,800 위에서 아직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36,000을 돌파하는 양봉을 하나 세워주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살짝 이탈해서 흔들기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흔들기 나오면서 저점 매수세로 인해서 36,000 위쪽으로 양봉으로 회복해주는 게 가장 좋은 모양이 나옵니다. 나스닥은 이제 글로벌 이제 매파적인 금리 인상 가속화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15,200을 다시 흔들기가 나왔다. 만약 여기 살짝 더 이탈해서 흔들기가 나와도 기존에 저점 매수가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여기서 저점 매수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안쪽으로 다시 한번 15,200 회복한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이탈을 해서 14,600 쪽으로 간다라고 해도 아래쪽 박스권 정도는 유지는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15,200 회복될 때까지는 나스닥은 조금 약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4,600까지 이탈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 구간은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만약 밀리더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보면 15,200은 웬만하면 좀 지켜주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으니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자, 왜 나스닥만 밀렸느냐? 자, 그 유럽 ECB에서 이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내년 3월에 종료한답니다. 그래서 미국도 6월에 종료하기로 했던 테이퍼링을 이제 3개월 당겨서 3월에 테이퍼링이 종료되죠. 이거에 맞춰서 유럽도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3월에 종료한다라고 했습니다. 대신 월 200억 유로로 지금 이제 자산 매입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은 내년 3분기에는 400억, 200억에서 2배 되죠. 400억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는 이제 300억으로 해서 이제 경기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한 이런 자산 매입은 좀 유지하겠다.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긴축으로 접어드는 거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영국은 EU를 탈퇴했으니까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금리 정책을 펼치는데 영국의 영란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1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0.1%였는데 0.25%가 됐습니다. 아직도 제로금리에 가깝죠. 근데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라는 이제 상징성이 나오면서 글로벌 긴축이 시작되는구나라고 해서 이 기술주들이 조금 약했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악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우지수가 저렇게 탄탄하게 버틴 거는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포진한 부분도 있지만 미국에 계속 디폴트 우려감 얘기 나오면서 부채 한도 얘기 많이 나왔었죠. 부채 한도를 31조 4천억 달러로 이제 상향 조정하는 이제 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2조 5천억 달러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2조 31조 나오는 이게 억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해결이 됐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 강화되고 있었는데 12월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는 57.8로 예상치가 58.5였습니다. 그러면은 예상치보다 내려갔죠. 예상치에 미달됐다. 그리고 전월 58.3 대비해서도 0.5%포인트 내려갔다. 그래서 1년 만에 최저치인데 자, 이게 왜 그러냐? 공급 차질이 일부 완화됐다. 그리고 비용 증가세가 소폭 둔화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 나올 때 계속 나온 거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급 차질이 일부 완화됐다. 그러면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물론 아직은 가능성인 것이고 한 두 달 정도 더 지켜보면서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뚝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은 시작하더라도 굳이 굉장히 초반부터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떠밀려서 금리 인상하는 게 아니라 경제 지표가 회복돼서 금리 인상하는 것이다. 겸사겸사 뭐 인플레이션도 영향력이 있지만 경제 지표가 회복돼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다라는 근거로 금리 인상이 되면 오히려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오히려 호재가 된다. 경기가 회복되고 지표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가 돼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된다.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인 흔들림 이후에는 오히려 대세 상승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경기가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가 시중에 돈을 푼 이유도 경기가 침체될까봐 돈을 푼 것이고, 돈을 회수하는 이유는 경기가 회복됐으니까 굳이 물가만 올라가게 돈을 많이 풀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은 회수해서 정상화시키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느냐? 오히려 우리는 하락으로 밀린 다음에 양봉을 세워주면서 오히려 코스피는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말일날 저점 이탈한 후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일주일 전부터 원하던 풋옵션 100억 청산이 나오고 그 다음날도 뭐 60억 이렇게 꾸준히 청산이 나오면서 하락 포지션을 다 청산을 했고, 그래서 3000포인트 위쪽 올라오면은 기존에는 선물 매수했던 대량 매수했던 것도 청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3000포인트 위에 올라와도 선물을 크게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천몇백 계약, 뭐 혹은 2000, 어제도 2000 계약, 요 정도 매도했던 부분은 오늘 거의 뭐 5000 계약 정도 매수하면서 뭐 우려감은 씻어냈고, 코스피 주식도 5천억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크게 뭐 지금 오늘 포지션만 보면은 상방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이건 무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콜옵션도 매도고 풋옵션도 매도면은 위아래 다 막아놓는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위아래 다 막아놨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콜옵션 4억 매도는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풋옵션도 16억 정도면은 뭐 크게 막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최근에 풋옵션 매도가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것은 만약 2950을 뭐 글로벌 이슈로 해서 만약 흔들기가 나온다고 해도 다시 위쪽으로 회복시켜줄 3000 위쪽으로 회복시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포지션이 풋옵션을 갑작스럽게 뭐 대량 매수하지 않는 이상 2950 이탈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외국인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락해서 손해 보는데 굳이 밀어내리진 않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식 매수 들어온 부분, 코스피 주식 매수 들어온 부분은 초커버링 부분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공매도 친 부분을 환매를 하고 있는데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굳이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상승이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디게 천천히 상승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하락보다는 위쪽 우상향 방향이다. 대신 3050을 회복해 줘야지 좀 더 신뢰성이 올라간다. 3050 아래는 아직까지 약세 구간이다. 3050을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 체크 포인트로 보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크게 흔들림이 나오고 했었는데 장중에는 뭐 1.19%까지 내려갔었죠. 근데 1000포인트 정도는 유지해 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1000포인트 구간에서 이렇게 걸쳐놓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980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중간 저항인 이 중간 지지선인 1000포인트 구간에서 이제 걸쳐놓고 밑으로 안 밀리고 저점 매수에 잘 나오는 거 좋습니다. 만약에 글로벌 대외 변수에서 살짝 미끄러진다고 해도 아래 980 진짜 지지선이 있으니까 크게 뭐 걱정하지는 않은데 980 아래서는 우리도 계속 이제 저점 매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980 구간 정도는. 그래서 뭐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나스닥이 2.5% 가까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도 0.65% 하락, 1000포인트 지켜주는 정도면은 우리 시장 그래도 양호하게 마감했다. 금요일이고 주말을 앞두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회기에서 4단계 뭐 가장 격상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은 밀리긴 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했다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뭐 2%대로 나스닥처럼 밀린 게 아니니까요. 자, 삼성전자는 요 77,500원 구간, 요 구간에서 계속 공방 벌이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 구간을 이제 지지선 삼아서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8만 원도 건드려 볼 만한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뭐 8만 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단위가 바뀌니까 8만 원을 중요하게 보는 거고 82,500원 구간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72,500원 아래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던 거는 이건 좀 과매도 구간이고, 지금 72,500원에서 77,500원 요 구간이 박스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헤드앤 숄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점 시그널은 나왔다. 이 역헤드앤 숄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77,500원을 확실하게 돌파해서 여기서 양봉 하나 더 세워주고 진행을 해야 역헤드앤 숄더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깨, 그리고 이 구간에서 머리 하나 만들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어깨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역헤드앤 숄더 모양이 나오죠. 저점 시그널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구간에서 한 차례 삼성전자가 더 힘을 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뭐 셀트리온 그룹주에서 이슈가 나왔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동시에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주주분들은 만족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주가 부양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일단은 저렇게 뭐 얘기가 나왔으니 참고하시고, 셀트리온 제약만 주식 배당을 합니다. 대신 주식 배당 비율이 조금 더 높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긴축 시작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해지 개념으로 금융주 하나 들고 가는 거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테이퍼링 이전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융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가 벌써 58,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이 59,000 기존 고점 부근을 다시 한번 두들기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제주은행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좀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은 좀 강하게 튀어 올랐고요. 보시면은 좀 가볍죠, 제주은행은. 그래서 바닥권에 있었고 해서 가벼운 종목이라서 좀 강하게 튀어 올랐는데, 이거는 워낙 뭐 밀려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온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금융 지주사 같은 경우도 배당 성향도 좋고 해서 올라온다 말씀을 드리면서, 손보사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기존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손보사하면 삼성화재가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삼성화재도 요 21선 타고 이렇게 잘 유지해주다가 오늘 한 차례 올라왔죠. 22만원 회복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약해요. 22만원 회복하는 게 삼성화재는 중요하고, DB손해보험이 좋다라고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DB손해보험은 이제 6만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뭐 강세 구간이 됩니다. 6만 500원 넘어가면은. 그래서 6만 500원 넘어가는지 잘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한 차례 걸려서 휴식을 취한다고 해도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 짧게 보시는 분들은 뭐 6만원 위쪽에서 한 차례 정리하셔도 되고, 나는 앞으로 금리 인상 꾸준히 나오고 테이퍼링 가속화되고 할 건데, 금융주 한 종목은 들고 가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쭉 들고 가셔도 되겠죠.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셔도 되고, 이 구간을 넘어간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뭐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죠. 6만 5천 이탈할 때까지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뭐 손보사 중에 강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뭐 생보사는 조금 약하다라고 기존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생명 정도가 이제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와서 한 3% 올라온 정도고, 생보사는 조금 약했다. 그러면은 아직 좀 덜 올라온 종목들은 뭐 다음 주에 순환매가 좀 나오면은 뭐 다행이겠죠. 그래서 순환매까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긴축이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아서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테크주가 이 테이퍼링 가속화나 이 긴축 정책이 시작되면은 이 빅테크주나 이런 부분이 테크주들이 좀 약세를 보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지로 금융주 한 종목 정도 들고 가는 거는 뭐 괜찮은 투자 전략이다 말씀드렸던 거, 그 부분 기억하실 텐데, 저로의 타이밍에 뭐 적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자, 해운업황 회복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사상 최대치 돌파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HMM, 이제 기존 뭐 현대상선이죠. HMM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3만원 회복되면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추세는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 정도다. 삼성전자보다도 좀 느리네요. 참고하시고, 페노션 같은 경우가 이제 벌크선 쪽은 강하다 말씀드렸고, 이 5,500원 회복해서 유지되면은 페노션은 이제 좋아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61선 앞두고 있긴 한데, 이 구간만 뭐 살짝 넘어가주면 또 6,000원대 뭐 초중반에서 7,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야금야금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지수 말씀드렸는데, 컨테이너 지수는 대한해운이 컨테이너 쪽이 유리하죠. HMM은 양쪽 다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한해운은 컨테이너선, 그리고 이 벌크선 쪽은 이제 페노션 쪽.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BDI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보는 게 좀 다릅니다. 대한해운은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보는 게 좀 더 밀접하고 페노션은 이제 BDI 지수를 보는 게 좀 더 밀접하다. 양쪽 다 영향은 있지만 좀 더 밀접한 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한해운은 2,700원 회복되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오늘도 터치는 했는데 아직 회복은 안 됐습니다. 2,700원 회복하면 그때부터 또 적극적으로 볼 수 있겠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철강주도 순환매가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가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고 뭐 지주사 전환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하냐 이게 호재냐 악재냐 이제 주판을 튕기시는 분들, 주판 요즘 안 쓰죠.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포스코 같은 경우도 30만 원 쪽으로 붙어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62선으로 넘어왔고, 그래서 포스코도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바닥권부터 해서 올라와서 현대해철은 오히려 포스코보다는 기술적 레벨이 조금 더 강하게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포스코, 현대해철, 뭐 동국제강, 뭐 포스코 강판, 세아베스트 이런 종목들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해안을 비롯해서 이 구리 관련 쪽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좀 좋은 모습 보였는데 페루에서 이제 구리강산 폐쇄한다라고 했죠. 거기다 중국에서 철강석을 비롯한 이제 금속 수요 회복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해안 같은 경우도 이제 62선까지 돌파해서 이제 회복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순환매가 잘 돌고 있습니다. 뭐 작은 종목으로는 이구산업이라던가, 뭐 구리하면 이구산업이죠. 이구산업도 이제 여름 이후에 좀 이제 추세적으로 구리 가격이 좀 쉬었었는데 이번에 좀 반등 나오면서 이구산업도 힘을 한번 냈는데 중장기 평선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뭐 만약에 갭 떠가지고 4,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4,000원 구간까지는 계속 저항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대창이라던가 뭐 다른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뭐 이쪽은 이제 뭐 이구산업보다는 약하니까 대장주를 차라리 보시는 게 낫고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고려아연이 나올 수 있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SK케미칼은 7월 증설 완료한 코폴리에스터 지난번에 7월 달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100% 풀가동한다는 소식에 이제 긍정적인 이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6만 원 구간 회복된 거 아주 좋습니다. 이 16만 원이 회복됐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는 이제 저 17만 원 중후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구간까지 올라간다. 18만 원 이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에 저희가 봐야 되는 쪽으로 이제 뭐 그래핀, 흑연 이쪽을 보시면은 연말에서 연초 정도에는 한 번씩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테마가 돌면서 이슈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흑연 가격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제2의 요소수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크리스탈 신소재라던가 이 그래핀 쪽으로 이제 국일 재즈가 뭐 자회사 국일 그래핀이 뭐 항상 제일 유명하죠. 대장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국일 재즈 같은 경우가 4,700원을 건드리는 모습. 상보 같은 경우도 윗꼬리 달고 쪼르륵 밀렸네요. 뭐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는데 2,000원 저항 구간 한번 건드려준 거는 추후 1월까지를 다시 한번 모색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음봉이 이렇게 길게 나왔으니까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거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기간 조정 받고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IN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음봉으로 밀렸는데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보시는 게 기간 조정 후에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라면서 좀 누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경구용 치료제가 다음 달 임상 3상이 종료된다. 그리고 4월 긴급 사용 승인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토종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빠르다라고 언급드렸는데 이 언급드린 이후에 그래도 그 일동제약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일동제약도 조금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4만 원 구간에서 뭐 저항을 지금 받고 있고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죠. 16,000원대부터 시작해갖고 강하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좀 한 차례는 이제 수익 실현하고 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쉬고 나서 좀 휴식을 취하고 나서 그 뒤에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아깝다라고 하면은 분할로라도 일부라도 수익 실현해 놓으면 조금 이제 마음이 편할 수 있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이 싸이월드 한컴타운 베타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게 장 마감하고 잠시 후에 시작되는데
이게 오픈과 동시에 뭐 접속 장애 때문에 또 오픈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일은 상승했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다시 한번 쉴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컴퓨터나 뭐 NHN 복스 이런 쪽이 좀 쉴 수 있고, 그리고 드리머스 컴퍼니가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이 MBC의 놀면 뭐하니 말씀드렸었죠. 이 유재석 씨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도토리 페스티벌 진행하기로 했는데 뭐 전면 취소됐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음원은 이제 유통하려나 봅니다. 그래서 음원 유통권은 확보를 했고, 그 유통권 확보하는 게 제작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음원 유통권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머스 컴퍼니가 놀면 뭐하니의 도토리 페스티벌 관련해서 이 음원 관련해서 제작 지원하고 음원 유통권을 확보했다. 그래서 6,000원 구간을 회복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6,000원 회복되면은 다음엔 7,000원까지 볼 수 있겠죠. 지금은 뭐 저항에 걸쳐 있는 모습이니까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올라오는지 아니면 저항받고 쉬는지, 쉬면은 뭐 5,000원 중반 정도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뭐 관심 가져볼 수 있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넷게임즈가 넥슨 GT를 흡수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모습 보이면서 바로 뭐 상한가에 진입했는데, 넥슨 G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흡수합병 한다라고 하면서 핀수된다라고 하면서 22,500원짜리까지 살짝 걸쳐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이슈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NK는 자진 상장 폐지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공개 매수 기간은 이제 12월 17일부터 해서 이제 2월 10일까지다라고 하고, 전일 종가 2850원 대비해서 78.4%가 할증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상한가 2번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겠죠. 한 37,196원 정도가 나오는데, 뭐 여기서 상한가 오늘 점상 하나 들어갔으니까 한 번 더 가고, 그 다음에는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최소 목표 수량인 이제 327,939주, 그러니까 최소 이쪽에서 원하는 370만 주 이상이라고 생각할게요. 372만 주 이상. 이 부분이 미달된다라고 하면은 응모 주식 전부를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M&A나 뭐 자진 상장 폐지 얘기 나오니까 성신양해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데, 유진기업에서 이제 그 적대적 M&A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피인수되는 기대감으로 해서 최근에 한 차례 올랐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휴식을 취한 후에 또 다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대적 M&A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 뭐 지분 확보를 위해서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만, 일단은 이제 주의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 10,000원 초반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20,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으니까 적대적 M&A가 정말 진행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뭐 대선 주자들이나 현재 현 정권에서 주택 공급 안정 쪽으로 해서 건자재 쪽을 많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성신양의 노루페인트, 뭐 삼목에스품 이런 건자재 쪽 같이 보시면 좋다 말씀드려서 대표 종목으로 항상 제일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까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유진기업하고 성신양에는 서로 이제 뭐 유진기업에서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레미콘 시멘트 이렇게 수직 계열화 하면서 시너지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랩, 마지막 이슈로 첫랩 같은 경우는 CJ 제일제당에 이제 피인수됐죠. 이 과정이 좀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5만원 구간이 저항이니까 이 구간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 뭐 줄이시면 되고, 46,500원 유지된다라고 하면 위쪽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6,500원 이탈 시에 정리, 46,500원 유지 시 5만원 구간이 1차 목표. 5만원 만약에 넘어간다, 그럼 꺾을 때까지 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종목도 이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인수가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시장이 조금 뭐 약세를 보이는 구간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코스피 같은 경우 플러스 반전되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 잘 지켜주는 날이었습니다. 주말 앞두고 뭐 그 나스닥 뭐 급락으로 해서 우려감 가지신 분들 있으셨을 텐데, 말씀드렸죠. 우리 11월 말일 날 이 코스피가 이제 연중 저점 이탈한 거 기분은 나쁘지만 오히려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수급이 나왔다. 그리고 상승 포지션을 구축해서 반등 예쁘게 나왔고, 보시면은 지금은 잘 유지해주면서 급락을 안 만들려고 하고 있다. 잘 유지해주면서 이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만들지 않고 있다. 이 구간 한 차례 연중저점 찍은 다음에 바로 회복했죠. V자 반등 나온 다음에 이 구간에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약세 구간을 안 주려고 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뭐 약세로, 소폭 약세로 마감해도 상관없는데 저점에서 강하게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수급, 선물과 주식 양쪽 모두 선현물 주식 이 수급이 좋은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코스닥이 요즘에 조금 약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코스닥 주가 레벨은 이미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코스피가 3050포인트를 회복하고도 중간 저항까지 올라가야 코스닥의 주가 레벨이에요. 지금 코스닥 주가 레벨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이미 주가 레벨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가는 걸 잠깐 기다려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코스피까지도 이 중립 이상으로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은 뭐 내년 이제 초에서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양호한 이 회복 흐름 그리고 과도하게 밀렸던 수급 때문에 올해 밀렸던 종목들이 좀 많죠. 좀 비정상적으로 밀린 종목들, 기업 내용 좋은데 밀렸거나 이슈로 밀렸거나 공매도 때문에 밀린 종목들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연말 당연한 거고 내년 한 1분기까지는 기본 아마 상반기 정도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테이퍼링 종료되고 나면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서 종목은 조금 바꿔야 될 수는 있습니다. 3월 이후에는. 대신 일단 그 정도까지는 시황 정도는 이제는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신감을 가질 구간이다라는 거. 종목들도 지금 최근에 뭐 그래핀도 그렇고 로봇 관련주도 그렇고 이 손보사나 금융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흐름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섹터들 다 보시라고 해서 수단매 한 번씩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업에서 집중하는 섹터 그리고 다음 내년 이제 CES 가전박람회 쪽에서 그리고 MWC에서 이제 뭐 이슈가 될 만한 기업에서 가지고 나올 만한 부분 그리고 정부에서 내년 초에 발표될 만한 정책들 올해는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뭐 10개의 정책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좋은 소식을 내년 상반기에는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장 조금 힘들었지만 뭐 괜찮습니다. 내년까지 해가지고 정상화되면은 여러분들도 뭐 아마 1월 말 정도 설 연휴 되면 조금 웃으면서 지금보다는 활짝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이고 내년 상반기가 뭐 1분기만 끝나도 1분기 끝나고 2분기 정도 한 중순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 계좌는 뭐 크게 좋아져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안 좋은 종목들 정도만 좀 반등 조금 나올 때 좀 빨리빨리 정리해서 좀 교체하는 일부 종목들씩만이라도 교체하시면은 좀 더 상식적인 종목 혹은 시장에 맞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